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도시권 이 공급에 대해서 이 뉴스를 보시고 약간 충격을 먹었을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2026년쯤에 분양을 할 계획이 있다. 즉, 아무리 2026년에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2026년 이후에나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공급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자, 우선 뉴스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자, 8월 30일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입니다. 자, 8월 30일 이렇게 했었고, 보도자료를 한번 보면요. 자, 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통해 전국에 약 25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2월 4일에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금년 상반기에 광명, 시흥, 부산, 대전, 광주, 산정,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5곳에 11.9만호 입지를 확정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단기적 공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정부에서 주택 공급하겠다 라고 발표한다면은 최소 5년 이상은 걸립니다. 분양하기 전까지.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해당 지역을 아무 계획 없이 일단은 지구를 발표한 겁니다. 즉,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 뭐 공청회도 해야 되고 공람도 해야 되고 뭐 지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많아요. 거기서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뭐 일반 주거지역, 여기는 뭐 준주거지역 이렇게 다 나눠야 되는데, 그리고 토지 보상금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지형도면고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조차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러면 2026년에 공급한다 그러도 아파트는 짓는데 3년 걸리죠. 그러면 2029년 또는 2010년에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2030년에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시면요. 지금 이런 자녀 신규 공공택지 중에서 광명, 시흥 투기 사태 등을 감안하여 투기 조사, 수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 절차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명 정도가 해당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는 상속을 받았고 예전부터 투자를 했다. 예전에 구입을 했다. 이것 때문에 피해갔다 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상속 같은 경우도 차명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차명을 미리 사놓고 소유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라는 핑계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과거에 샀다? 이거 절차, 이런 지구가 하루 이틀 만에 계획으로 나왔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전부터 대비를 해가지고 이런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권자가 몇 명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가지고 갑자기 지구지정했다? 불가능해요. 왜? 뭐 LH나 이런 데서 자기가 스스로 조사를 했겠습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당연히 검토를 해왔다는 겁니다. 즉, 외주 인력을 고용을 해서 뭔가 토지에 대한 그런 수요조사, 그리고 개발 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하려면요, 외주 용역을 주면은 거기서 분명히 소문이 새어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거 지구는 LH가 뭡니까? 토지은행이나 마찬가지예요. 토지를 사서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국토지공사 LH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의혹이 없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정을 할 수 없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은 부동산 제보님 반갑고요. 장대빈님 반갑고요. 로니카케님 반갑습니다. 김이라님 반갑습니다. 자, 결국은 이 발표를 어디에 했는가 보면은 의왕, 군포, 안산에 41,000원을 이렇게 했고, 화성 진안과 화성 봉담 이렇게 하는데, 이건 동탄 근처죠. 그 인천 9월 부평역 근처, 그리고 소규모 택지로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이렇게 그 하고요. 또 대전 죽동 7,000세대, 세종 조치원 7,000세대, 세종 연기 6,000세대 이렇게 해서 총 1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제 생각은 결국은 단기적인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기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집을 사도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하고 오늘 발표한 이런 지구, 즉 합치면요 엄청나죠. 세대수가 몇십만 세대 이렇게 되는데, 아마 2025년에서 2026년 이후에 분양을 하거나 또 입주가 시작이 된다면요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때는 아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값 하락 올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수도권, 특히 서울과 수도권 가격이 꺾인다. 아마 올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하지만은 제 생각은 달라요. 어쨌든 간에 오르는 곳은 계속 오릅니다. 왜? 서울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이슈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울은 제 생각으로는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이 공급 정책 결국 2026년, 2022년에 대선에서 누군가가 당선이 될지라도 결국은 임기 막바지 차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마세요. 네, 이렇게 입주 물량을 막 어디가 이렇게 증가한다 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단기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갱노누나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거기서 실제 아파트 입주 물량 있잖아요. 그것만 믿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인허가 물량이요? 인허가 물량을 따지자면요,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인허가 물량 안에는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그냥 건축 허가를 해준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걸 믿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해가지고, 자,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쭉 나누면은 경기 남부권에 좋은 위치가 많이 있어요. 자, 여기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왕숙 1과 2 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고양 창릉이 정말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부천 대장, 광명 시흥, 그리고 성남 이렇게 좋은 위치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위치는 빨간 색깔 이 부분이에요. 남양주, 진건, 양주, 그리고 인천, 9월, 의왕, 군포, 안산, 화성, 봉담 이렇게 동탄 신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GTX가 지금 DH킴님께서 교통대책이나 내놓은 게 GTX인데 이거 언제 될지 모르고 토지부상 절차도 3기도 아직 요원한데 여기가 과연 빨리 될까 이렇게 하시는데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26년 이후에나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GTX A 노선, 제가 생각하는 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수도권에 투자를 할 때는 GTX A 노선 따라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자, 파주부터 시작해서 일산, 그리고
킨텍스 그 대곡역을 지나가지고 서울역 지나가지고 삼성역으로 가고요. GTX-A가 이 강남을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나가요? 수서를 지나가지고 저 용인의 구성역 있죠? 구성역을 지나고 동탄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수도권에 투자를 한다면 GTX 노선 따라 투자를 해라. 특히 파주와 일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비 파빠님 반갑습니다. 네, 김어희 왼쪽 사람님 반갑습니다. 네, 유성수님 반갑고요. 자, 보더랜드님 고승범의 향후 금융 조옥이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금융을 조은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융 같은 경우는 금리 이거 인상을 시키냐 아니냐 이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융을 규제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겁니다. 자, 집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은 금융, 그러니까 이런 대출이 없으면은 집을 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서울 같은 경우 대부분 다 7억, 8억 넘어가는데, 네, 10억이 평균가라고 하죠. 10억이라 치면요, LTV 50%라 하더라도 5억이 채 안 나옵니다. 9억에 10억까지 또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5억이 안 나와요. 결국 자기 자본이 거의 6억이 있어야 하는데, 6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사회초년생,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과연 그걸 6억이라는 돈을 감당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2015년, 17년부터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재 8월 30일까지 집을 사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최소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도시가 대전이건 세종이건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공급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뭐 교통망 연계해가지고 도로 신설 확장 등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광역교통 접근성 등 개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GTX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의왕, 군포, 안산은 괜찮죠. 안산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괜찮은 겁니다. 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km 남측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 2026년 이후에 분양이 착착착착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은 집값 안정화에 아마 이렇게 직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치 좋죠? 위치가 좋아요. 의왕 같은 경우. 상당히 좋습니다. 자, 결국 이런 게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만약 화성 봉담에 이렇게 지어지면은, GTX-A 노선에 따른 그 동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은 그 옆에, 그래도 제 생각은 동탄 1은 여러분들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올랐긴 올랐지만 결국은 동탄 2보다 동탄 1이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탄 1도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나중에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정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무시하지도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공직자를 전수조사했다고 해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 보상 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사업 시행자 전 직원, 신규 택지내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은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이렇게 전 직원을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차명으로 하면은 알 수가 없죠.